대끼리.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초대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신 안호상 박사가 건립한 국조당군성전 천진전은 민족정신의 요람으로서 위상을 드높이지 못한 채 외로이 몰락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날이 더워지고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전거를 한참 세워만 놓았습니다. 4시 30분에 일어나서 대구박물관, 법물동, 천진전, 수성못, 두산 오거리, 수성구민체육관을 오랜만에 돌아보았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죽게 되고 샘이 없는 우물은 마르는 게 이치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개인은 변절자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와 혼을 잃거나 버린 족속은 지속 가능한 번영을 누릴 능력이 거세된 얼빠진 무리로서 사라져갈 뿐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 꼴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년에 육박하는 장관 역사의 맥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비하하며 사대주의에 찌든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노는 것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체가 본래 제 것은 있거나 버리면서 남의 것을 흉내내고 따라하기를 무슨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는 한심한 세월이 아닙니까? 연예인에서부터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자들, 그리고 유수 진행자라는 것들까지 입만 열면 어줍지 않은 영어 단어를 뱉어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려는 허세와 허영이 꼴사납습니다. 이쯤 되면 한글날을 왜 만들었는지 의아해집니다. 이럴 거면 아예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해야지. 주권도 양도하고 미국의 주로 편입되면 사교육비 줄이고 실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어는 수단이지 궁극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들 국가적 역량을 키우기 위함인데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비정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로 퉁쳐버린 국조께 오배를 올리며 혹여 다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구현할 배달의 국군 융성이 나의 생전에 가능하여 내가 쓸 일이 있으면 불러주십사 말씀을 올렸습니다. 인구의 3분의 1 혹은 많게는 절반이 토륙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는 대몽항쟁과 원나라 식민지 시기 민족의 국통맥을 보존하고자 압독국인 경산 3년의 한분 되시는 보각국사 일현께서 정동행성으로 고려를 사실상 실효 지배한 몽고의 검열을 피하고자 환국, 배달국,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수천년 민족의 상고사를 압축해서 신비로운 가족사로 남긴 것이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잠을 설치는 진정한 배달의 후회는 어디에 있으며 어느 때에 백마 타고 국풍을 다시 일으켜 반도를 디디고 대륙을 넘어 지구촌을 평정할 것인가. 진정한 한류는 배달의 뿌리를 되찾는 한국적 복곡풍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인, 환웅, 왕검, 역대 국조와 삼신할매로 전해지는 역사 이전의 모계사회 전통에 기반한 민족의 큰 뿌리 되시는 마고 할매까지 국조는 모두 오배로서 애를 다하고 손님인 천축국 석신은 3배, 망자들은 2배, 산 사람끼리는 1배로서 서로 애를 갖추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디 가든 시커먼 옷에 꽃 한 송이 던지고 목만 까딱하니 분향과 절로서 사람의 도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모두 정신줄 놓았거나 조금의 수고도 귀찮은 극단적 이기주의 탓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빛을 숭상하던 배달의 민족입니다. 스스로를 하늘과 동일시한 유일한 고등문화를 꽃피운 천신족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하등적인 이분법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조들의 세계관 혹은 우주관은 주체와 객체의 분별을 두지 않고 자연으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로서의 우주는 천지인 삼신으로 기술적으로는 나누지만 결국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객체 혹은 부분인 것 같은 사람도 결국은 전체로서의 우주의 본성을 그 안에 온전히 담고 있는 우주 자체인 것입니다.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개체아로서의 아트만이 우주아인 브라만과 하나가 된 경지, 그것이 수은대선사께서 가르치신 인내천이며 결국 삼태극으로 상징화된 우리 선조들의 삼신일체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본도 모르는 스쿠 신화에 열광하며 상상력마저도 저급한 헐리우드 영화를 모방하는 수준에 갇히고도 행복해하는 주제에 신선이라 하면 진부한 구닥다리 취급하는 어리석고 그래서 자존감 낮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약자로서 강자에게 치욕적으로 굴복하기는 하지만 수치를 모르고 자발적으로 남을 베끼는 상황은 민족 소멸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선이란 한자로 사람과 산이 하나로 합일한 형태입니다. 세속적 존재로서의 부속품이라는 자기 벽을 넘어 인간이 자연과 하나라는 본성을 깨달음으로써 전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전체로서의 우주 혹은 자연을 상징하는 산과 하나가 되는 경지가 바로 선인 것입니다. 지극한 자기 수행을 통해 자기 완성은 물론이거니와 우주의 섭리를 인간 세상에 구현하려는 재정일치의 도덕적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는 신교의 전통이 인류 문명을 선도한 위대한 조상들의 유산이었으나 이 땅에서는 모두 사라지고 그 자네들만 남았습니다. 조의선인, 국선도, 풍류도, 현묘지도, 화랑, 신선, 신령 등등. 다만 일본에서 신도로서 그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찰을 방문하면 가장 주목하는 장소가 대웅전입니다. 그런데 사찰의 가람 배치와 건물 이름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두 무엇인가를 암시합니다. 대웅전은 바로 환웅전에서 그 이름을 취한 것입니다. 환은 한으로서 크다, 밝다는 뜻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국군이 쇠퇴하고 중원과 대륙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역사와 전통과 민족혼을 잃어가는 정신적 문화적 공황기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쇠락한 전통적 가치를 대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찰의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대웅전은 치우천왕으로 알려진 자의지 환웅 등 주요 환웅을 모시던 본당이며 산신각, 칠성전 등은 모두 신교의 유산을 불교가 수용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반외세 민족 중흥을 향한 공민왕의 개혁정치가 미완의 꿈으로 좌절되고 반민족 중화사대주의 세력인 신흥무인 세력과 성략적 신진 사대부의 야합이 조선을 태동시킨 것은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최영 장군 등 집권층은 지금의 요하 동쪽이 아닌 산해관 넘어 난하의 동쪽인 북경 인근의 고대 요동 정벌로서 원명 교체기에 배달결의의 중흥을 시도하였으나 반민족 사대주의 세력의 위화도 해군이라는 배신으로 민족 정기는 다시 꺾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성략적 우주관과 중화사대주의 세계관에 눈먼 성략적 사대부들의 조선을 지탱했던 향교와 서원들도 이제 거의 박제되어 행인들의 눈요깃거리로 전락하고 제국주의 외세가 씨를 뿌린 종교시설들만 득세 중입니다. 고종이 대몽항쟁을 포기하고 항복하여 개경으로 천도한 이후 황제국으로서 칭제 건원하던 고려는 과거 조상들의 식민지였던 한족에게도 밀리고 구이의 일파였던 여진이나 거란의 침략을 받는 것도 모자라 몽고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후국으로 수모를 당하며 왕의 이름에 충자를 넣는 실정이었으니 친원 4대 세력들이 몽고인이 되고자 환장했던 몽고풍의 악습이 지금 이 땅에서 미국풍, 서구풍에 미친 광풍으로 재현되고 있음입니다. 고상하지도 않거니와 선진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저 근본 없는 천박함과 무지함을 드러내는 자해행위일 따름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 것을 더 많이 알고 내 것으로서 흥하는 데 있음입니다.
현대 서양 과학이 이제서야 입증해낸 성과들이 결국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얼과 혼 속에 모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지 않습니까? 태오보키시의 괴, 음양오행의 이치, 천지인 삼신일체의 사상, 이 모든 것이 태극기와 무궁화 속에 모두 스며 있으나 아무도 관심 없고 아는 이도 없으니 이 땅에는 진정한 주인된 자가 씨가 말랐다 하겠습니다. 천부경 81자로 우리의 선조들이 세상을 바로 보시고 삶에 대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마땅히 우리도 이를 배우고 익혀서 지상천국의 건설에 이바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민왕이 친원 세력을 척살하고 개혁 정치를 통해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고토 회복으로 국력을 신장시켜 나가던 그때 혁명적 자기 쇄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빛의 민족, 이 땅은 밝은 빛의 땅입니다. 흰옷을 입고 상투를 틀고 가부좌 하여 조식 호흡으로 땅과 하늘과 하나로 이어지고자 했던 거룩한 손조들의 숨결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거룩한 천손의 혈통이 다시 인류 문명을 선도할 국군 융성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제나 신라의 역사서도 아깝지만 고구려의 유기백권과 신집 어원의 멸실이 아픕니다. 뭐 책이 없어도 좋습니다. 한반도, 만주, 북중국 등 동북아 대륙에 산재한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적석총, 그리고 고인돌이나 암갑화 등등 실증 자료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영락 황제 광개토 태왕의 비문도 연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사대주의 매국사학이 활개치는 불의와 부정이라는 비정상이 정상인 현실, 지금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가정 불화라는 기본의 문제가 있어 지지하지 않는 현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 제국주의 일본의 잔당 친일파와 그 뒤를 이은 점령군의 앞잡이들이 득세한다는 그의 근대 역사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서는 나는 또 주체적 역사관 우선주의와 한국적 문해 부흥을 절대 불가결의 대안으로 봅니다. 르네상스에서 시작해서 지리상의 발견과 산업혁명, 그리고 시민혁명을 거치며 꽃피고 번성한 서구 합리주의 물질 문명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정복적 기독교 복음주의와 약탈적 자본주의, 그리고 천민대의민주주의, 병영역법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우리 것을 배우고 익힐 때입니다. 내 것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깁니다. 이틀을 사는 느낌도 드네요. 타고르의 예언처럼 우리 배달이 동방의 찬란한 등불로 다시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신선이 되신 조상님들께서 필요하면 부르시겠죠. 태공만 강씨처럼 세월의 강위에 빈 낚싯대나 던져둡니다. 내가 쓰일 일이 없으면 내 명대로, 내 복대로, 내 멋대로 살다 갈 일입니다.